네, 투자 주체별 수급 특징 중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뉴스 플로우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에 보이는 뉴스,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에 보이는 뉴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네요. 포스트 2차 전지 기대감, 바이오주 베팅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가 포스트 2차 전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점 지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ETF 줄줄이 출시되면서 수급도 향후 개선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8월 들어서 코스닥 기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었다고 하고요. 평균 수익률 6.4% 이렇게 연초 대비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워낙에 2차 전지와 초전도체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뭐 이런 기관이 산다는 거에 되게 반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기관들은 이제 바이오주를 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뭐 긴 시간이 없지만 맨날 얘기 드리는 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돈이 없어요. 바이오 기업은.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계속 어떻게든 퇴출은 안 당해야 되잖아요. 증시에서. 증시에서 퇴출을 안 당하려면은 처음에 어떤 테슬라 요건으로 네. 테슬라처럼 봐줘가지고 들어오더라도 이제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돈은 일단 벌어서 찍어야 되니까 무슨 막 꽃을 팔고 있어요. 꽃을 팔고 화장품을 팔고 장례식 장업을 해요. 바이오 업체가. 그러다가 이제 더 돈이 없으면 이제 막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주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죠. 근데 이제 그 주주들은 마치 그 임직원의 아들, 딸인 것처럼 그 기업을 사랑하시면서 이 기업의 이 성과를 같이 향유하겠다. 내가 그 고통과 인내를 함께 하자고 갑자기 그 아들, 딸도 그런 신념이 없는데 그 신념을 가지면서 그렇게 나서지만 끝은 그쵸? 결국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뛰어든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던가 뭐 지금 뭐 대기업에서 나섰는데도 임상 3상에서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경우 많잖아요. 우리 네. 제약사조차도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드는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유한양의 한미약품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R&D 비용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과 버금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맨날 그냥 꿈만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그 시세 차익에 다 염두를 두고 있지. 개인 투자들이 정말 사랑하고 신념을 가진 것만큼 그 임직원을 또 생각 안 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거를 명심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바이오 제약 섹터 특히나 투자 유의점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꿈을 먹고 사는 아무리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투자 포인트들은 명확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어떤 종목들이 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뭐 이걸 두 개를 또 같이 거론하는 거를 기분 나빠하는 것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워낙에 여기는 강성주주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꿈까지 가는 여정이 상당히 수십 년을 걸리니까 거기에 별일이 다 있는데 강성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냥 돈이 점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가지고 이 지금 뭐 화장품으로 따지면 OEM, ODM 같은 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에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바이오 베터로 넘어가려는 이런 시도들 그 모델은 일단 성공을 했다는 의미가 일단 시가총액 상에서 그 정도 위치에 올랐다는 거는 일단 성공을 거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의 꿈을 꾸다가 다 완전 적이 됐죠. 물론 숨통은 살아있는데 신라젠이나 코오롱티슈의 숨통은 살아있는데 그쵸? 제대로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된 모델이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약 개발의 꿈은 접었는데 너무 크게 다쳤으니까 누가 그걸 시도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는 기술을 팔아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그래도 신약 개발은 실패해도 그러면 신약을 한 임상 1상
일상의 A, B상 정도까지 해서 팔자 이거였는데 이것도 지금 두려우니까 이제 기술을 팔자 해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가 조금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여기서도 명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 7조, 8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지금 쌓아놨는데 문제는 신약 개발이 2, 30년 걸리는데 거기서 이제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는 건데 그 중간에 어그러지면 그걸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팩트만 얘기하면 알테오젠은 지금까지 한 700억 원을 수령했어요. 일단은. 근데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계약이 이 돌아가서 보면은 2020년 6월 24일 날 이거거든요. 지금 공시 유보가 2040년 6월 23일까지 돼 있어요. 상대방 회사 이름과 본 계약과 관련된 구체 계약 내용을 유보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지금 머크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라는 아주 그냥 뭐 절대적인 약품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그 면역 항암제 쪽에서 1위 하는 거고 전 세계 의약품 통틀어서도 지금 그 FB의 휴미라이에서 항상 2위를 차지하던 약품이에요, 이게. 근데 그 키트루다가 SC제형 관련 특허를 냈는데 여기 알테오젠의 기술인 알트비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6월 달에 이 계약이 이거 머크다 라고 지금 추정이 강력히 되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 지금 거의 5조 원짜리 계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5조 원이 이걸 다 받았을 때 이게 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됐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알테오젠이나 레고케엠바이오 같은 모델은 일단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만은 사실이죠. 네. 이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된다. 신약 개발의 꿈은 접어라.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뭐 총 계약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찍어내면 되잖아요. 매년 그냥 한 두세 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받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아까 말한 대로 꽃장사, 장례식 장사 안 하려면은 매년 찍어줘야 돼, 이거를. 계속.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라도 계속 받아야지 그게 재무에 찍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라이선스 아웃을 함에 있어서 마일스톤 방식으로 지금 수령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 말씀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그러면 트레이딩 접근으로는 어떤 뭐 가격적인 전략도 좀 나눠주시죠. 예, 일단은 20개월 선을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4년 만이군요. 만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접근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5,900원입니다. 지금 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얘기도 했는데 왜 알테오젠을 갖고 왔냐면 레고캠바이오는 20개월선 돌파를 못해서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일단 20개월선 돌파를 지금 2021년도 7월 달 이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시세를 좀 낼만 하죠. 그래서 좀 볼만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유리한 거는 있어요. 뭐 아까 설명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유리한 상황은 네네. 지금 펼쳐져 있죠. 양쪽에서 유리하죠. 말씀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오리지널 회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학합성 의약품 오리지널이 있고 그거를 베낀 거는 제네릭이고 바이오 의약품의 오리지널 있잖아요. 그걸 베낀 건 바이오 시밀러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제네릭에서 더 나가면 계량 신약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바이오에서는 바이오 시밀러에서 더 나간 거는 더 낫다고 해서 바이오 베터 이거로 나가면은 원래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은 약값을 싸게 쳐가지고 점유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이상으로 오리지널 이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회사 입장에서는 바이오 쪽이든 화학합성 의약품이든 특허가 완료가 되면 목리를 부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40년, 50년 동안 해먹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내주겠어요? 그럼 걔네들 또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했던 거는 적응증 변경.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 치료제였는데 뒤에서 이제 내가 특허가 만료돼서 예를 들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렘시마가 지금 치고 들어와서 역전을 했잖아요. 렘시마가 반값으로 쳐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게 무릎 관절염 말고 내가 예를 들어 네. 팔꿈치 관절염 쪽으로 적응증 확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제형 변경을 해요. 예를 들어 화학합성 의약품에서도 비아그라가 마른 목걸로 하다가 원형으로 만들고 뭐 이런 네.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회사에서도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노리겠죠. 알테오젠의 기술이 그거잖아요.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니까 2시간 동안 가서 간호사분한테 맞아야 될 거를 집에서 베둘레헴이라든가 여기 팔 쪽에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같은 게 걸려도 집에 있어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회사도 그 뒤에 후발로 들어오는 애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고 네. 그러면은 뒤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그럼 이걸 왜 필요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계량 신약이라든가 바이오 베터를 만약에 그걸 받으면
이 지금 예를 들어 램시마이스씨도 그 FDA에서 권고가 나왔잖아요. 너네 이거 신약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이오 베타가 돼버리면 오리지널보다 약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탐내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의 공약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테오닉입니다. 아, 네. 자, 지금 의료기기에서 좀 뭐 아쉬워하시는 분은 그걸 아쉬워합니다. 오스테오 임플란트 왜 나갔냐? 오스테오 임플란트 저기 좀 그 임원 가족분들 부럽더라고요. 그거 돈 엄청 웃돈 쳐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딸한테 그 주식을 사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오스테오닉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작은데 뭐냐면 지금 오스테오 임플란트는 일단 그래서 상장 폐지돼서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루트로닉 있죠. 네. 루트로닉도 러브콜을 받았어요. 사모펀드한테.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저기 세계적인 회사에서 지금 그 메드트로닉에서 지금 인수하는 소식이 있었던. 어쨌든 의료기기 회사들이 다 지금 러브콜 받고 지금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쉬운 게 그걸 왜 그러냐면 사모펀드는 돈을 남겨먹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맘스터치가 왜 나갔는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지만 맘스터치 보고 사람들이 야 무슨 계모의 손길이니 그 원래 엄마의 손길인데 계모의 손길이니 뭐가 빠졌니 왜 계속 이게 거론이 되냐면 상장 기업이니까. 그리고 상장 기업은 공시의 의무가 있어요. 뭐 오르면 현저한 시황 변동이 왜 일어났냐고 공시를 하고 요즘은 초전도체도 나오잖아요. 신성델타 테크 보고 왜 현저한 시황 변동이 생겼습니까? 조회 공시 요구 나오면 조회 공시 답변해야 되지. 실적 공시해야 되지. 여론의 중심이 밀리니까 맨날 댓글 달려가지고 욕하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키워가지고 팔아서 시세차익 남겨먹어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상장 폐지시키면은 비상장 주식이니까 아예 공시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도 안 타죠. 뭔 오스테인 플란트가 어쨌건 뭔 댓글을 안 달아요. 왜냐면 상장 기업이 아니니까 기자님들도 기사를 안 쓰겠죠. 그래서 지금 다 나가는 건데 루트로닉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리니. 그래서 오스테인 플란트가 나가버리니까 덴티움 2등주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됐던 거고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인데 얘는 임플란트 적용 분야가 달라요. 이 오스테오 임플란트랑 지금 그 덴티움은 이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얘는 정형외과 임플란트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반에 꼭 한 명씩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한 반에 뭐 하다가 갑자기 목발을 짚고 어느 순간 그럼 막 체육 시간이고 뭐고 안 나가더라고 얘가. 그리고 나서 나 이거 철심 박았다고. 나 공항 같은 데 가면 삐삐거릴 거라고. 근데 이게 몇 달 뒤에 철심을 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철심을 박지를 않아요. 그건 옛날 얘기. 요즘에는 생분해성 소재를 써가지고 나면은 그 몸 안에서 그냥 없어져. 옛날처럼 막 나 몇 달 뒤에 철심 뽑으러 가네 무슨 뭐 공항에서 띡띡거리네 그거 없어요. 띡띡 안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분해성 소재 임플란트를 만드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제가 맨날 에어컨을 켜고 살다가 어제 껐거든요. 갑자기 밤이 조금 약간 쌀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벌써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 노인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빙판길에 자꾸 넘어지세요. 그리고 자동차도 조심해야 되는 게 블랙아이스라고 새벽에 약간 얼어있는 거 끼죠. 그거 미끄러집니다.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그래서 빠릅니다. 분홍색 차선 근거 그거 히트 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거 연구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사고의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형외과 그러니까 분빌테고 심하게 다칠 경우에는 정형외과 임플란트를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스테오닉의 계절이 오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 의료기기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찾는 수급들이 이런 새로운 신성들을 찾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중장기 수급이 되겠죠. 게다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오스테오닉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밑에서 조금 떠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일단 밑에서 떠 오른 것이 이격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그 중장기적인 수요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삼았고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6,600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져 있습니다. 6,600원,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테오젠 그리고 오스테오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